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탓에 입맛 챙길 음식에 관심이 가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서 남해 안의 풍미가 담긴 갯장어를 찾는 발길도 늘고 있는데요. 현장 함께 가보시죠. 펄떡이는 장어의 몸짓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해 바다장어를 찾는 발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어이구 힘도 세네. 특히 남해안의 명물인 붕장어는 두툼한 속살과 풍부한 영양분 덕에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탕과 달달한 구이는 장어 본연의 맛에 충실한 밥도둑입니다. 정약전의 자산오보에서도 바다장어의 형태와 구미가 잘 묘사됩니다. 독특한 생김새만큼 영양식으로 추천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물달한 일본어 하무에서 유래돼 하모로 더 알려진 갯장어도 빼놓을 수 없는 남해안의 먹을거리. 살짝 데친 갯장어의 속살에서 흐르는 윤기는 먹기 전부터 오감을 자극합니다. 부드러운 씹는 맛에 감칠맛이 덤으로 딸려 제값한다는 칭찬이 절로 나옵니다. 영양의 보고란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바다장어의 인기는 여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단백질 풍부하여 아미노산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기진 몸을 보충하기 위해 색다른 더위 사냥이 시작된 남해안. 여름 대표 음식인 갯장어와 붕장어의 풍미는 오는 8월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6시가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시민과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6시는 오는 7월부터 29일까지 무지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소통과 교육 등 7개 주제로 나눠 시민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으로 오는 7일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콘서트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 재정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과 주민 참여 예산 심의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로 예산 학교에선 주민 참여 예산제 이해와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광양 LF 쇼핑몰이 개장한 지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고객만 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장과 함께 지역민과 약속한 협력 사업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LF 스퀘어 광양점에 근무하고 있는 공지혜 씨. 안내 데스크 팀장으로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하루해가 짧습니다. 육아 문제로 3년간 일을 그만두다 LF 개장과 함께 새로 입사했습니다. 공 씨같이 지역에 연고를 두며 LF 쇼핑몰에 입사한 직원만 1,2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일자리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LF 측은 직원 식당도 지역사회복지재단에 맡겼습니다. 식당을 회사가 직접 직영할 수도 있었지만 지역과의 상생협력과 이윤 분배 차원에서 지역사회단체에 위탁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가운데 로컬푸드 판매점도 눈길을 끕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F 스퀘어가 지난 1월 입점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지역 협력 계획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충실히 저희가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LF 측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골프장 건설과 호텔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관건이지만 광양시는 이 같은 사업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진정성을 갖고 이행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이 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평가를 해서 잘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LF 쇼핑몰이 개장한 지 5개월여. 고객 200만 명 돌파와 함께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 쇼핑몰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유관기관의 산불 상황실이 연장 운영됩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와 순천시는 6월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을 걸로 예상돼 산불 위기경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림 인근의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진화 인력과 헬기 등을 대기시켜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인근에서 허가 없이 소각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순천농협이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농협은 우박 피해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공동방재단을 꾸려 현장에 투입하는 등 조속한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순천 나간면과 월등면은 돌풍과 함께 큰 우박이 내려 배와 복숭아 등 농산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땅한 수원이 없어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배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외딴 섬마을들은 지독한 가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급수선은 쉴 새가 없는데요. 박영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물을 가득 실은 급수선이 서둘러 섬으로 향합니다. 배로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11가구가 사는 섬마을. 한 달 전 급수선이 채워놨던 물탱크도 공동 우물 2개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9살 먹어서 시집 와서 90대들하고 살아서 처음이야. 이렇게 모르기나. 아껴 쓰고 아껴 써도 물이 모자라 빨래는 며칠째 엄두도 못 냈습니다. 생수를 사들여 만일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급수선이 도착해 한시름을 놨습니다. 열흘 만에 급수선이 왔고 물이 없다가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좋잖아요. 시원하고. 물 부족으로 평소 한 달 한 차례 정도 선박 급수를 받고 있는 전남 진도의 외딴 섬들은 모두 23곳. 올해는 지독한 가뭄으로 마을 우물과 수원이 마르면서 급수 주기가 열흘 간격으로 짧아지고 횟수도 평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각 마을에 지금 급수 작업 해주는데도 너무나 이 샘에 물이 아예 바닥 나버려갖고 지금 아우성 치고 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무더위에다 물 수요가 많은 해조류 수확 시기까지 겹치면서 가뭄으로 인한 외딴 섬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반대 진영에선 비용 부담 증가를 주요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주시는 어떤 경우인지 윤군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청소와 주차 안내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 74명을 광주시가 지난 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시청 직원들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안정은 최고의 효과로 꼽습니다. 그 정년까지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에서 아이들까지도 좋아합니다. 근로자들에겐 환영받는 일이었지만 예산 부담이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광주시는 비용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광주시가 이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뒤에도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영역회사에 주는 이윤이나 관리비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 자체 분석에서는 임금을 10%에서 15% 인상하고도 2년 동안 4억 4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광주시의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도 다음 주 광주시를 찾아서 노하우를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올해 초 화재 피해를 입었던 여수 수산시장의 리모델링 작업이 이달 말 완료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시장 리모델링과 아케이드 공사가 현재 30% 정도 완료됐으며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초쯤 재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당초 4월 말쯤 재개장이 가능할 걸로 전망했지만 시장 구조 보강 과정에서 보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돼 재개장 시기가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인근 유스호스텔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순천만 에코촌에 전국에서 3,500여 명이 방문했다며 방문객 대부분이 수학여행단으로 20여 개 단체가 가을철 숙박 예약을 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순천만 생태학습과 한옥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순천만 에코촌은 지난해 정부의 유스호스텔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노란 목도리 담비가 순천에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과 주안면 인근에서 다수의 노란 목도리 담비가 활동하는 것이 관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됐다며 순천의 생태 환경에 멸종 위기종의 서식에 적합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노란 목도리 담비는 목 주변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잡식성 족제비과 동물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27도, 광주 26도 등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약간 오르지만 여전히 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 전국에서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낮까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네, 새벽 사이 전남과 경남 곳곳에 내리던 비 모두 그쳤고요. 현재는 강원 동해안으로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도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